잘 관리해주는 게 핵심인데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류근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지금은 서울하루치과에서 임플란트 담당의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장님도 잇몸병 환자 많이 보시죠? 저희 치과가 임플란트를 워낙 또 많이 심다 보니까 잇몸병 있는 환자분들도 워낙 많이 오시는데요. 잇몸병이 정말 심한 분들은 치아가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릴 정도로 잇몸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고, 이런 분들은 식사도 어렵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도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풍치 혹은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염은 말 그대로 치주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 치주염에 대해서 집에서 혹시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거나 혹은 냄새가 계속 난다거나 하시면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치과에도 치아가 다 흔들려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없이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위험한 게 이 치주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주염의 최선의 치료는 치주염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예방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치주염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맞죠? 네. 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주염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라고 하면은 뭔지 잘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치주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치주는 치아 주위 조직을 말하는데 잇몸뼈, 잇몸, 그리고 치주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주위의 줄임말이 치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아 잇몸 구조를 살펴보면 치아 뿌리를 둘러싼 치조골이라는 잇몸뼈가 있고 그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인대가 존재하고 잇몸뼈를 잇몸이 덮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치아 주위 조직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잇몸뼈에 치아가 바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치아 뿌리랑 잇몸뼈를 연결해주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주인대는 왜 있는 거예요? 치주인대는 잇몸뼈와 치아 뿌리를 연결하고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씹을 때 완충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음식물을 씹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고유 감각 기능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주염이 발생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치주인대와 잇몸뼈로 점점 염증이 퍼지면서 염증 세포들에 의해서 치주인대하고 잇몸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주염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신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면 치주인대까지 염증이 감염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치주염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세균에 의해서 염증 물질이 퍼지고 저희 몸에 있는 염증 세포들에 의해서 이런 치주인대와 잇몸뼈를 녹이는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파괴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파괴된 잇몸뼈는 혹시 치주염을 치료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치주염에 의해서 잇몸뼈가 한번 녹으면 잘 재생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엠도게인이라는 물질도 있고, 최근에 봤을 때 서울대학교 박주철 교수님의 연구 결과도 있고, 치주인대를 뭐 재생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았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를 치주 조직 재생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이 쉽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주염이 이렇게 발생하면 다른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 그 가능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고, 되도록이면 치주염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거를 쭉 들어보니까 치아 주위 조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치주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근데 저희가 인대라고 하면, 저도 정형외과를 많이 다녔는데 운동하다 다치면은 인대 다쳤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뼈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뼈에 금간 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하곤 하는데, 그러면 뭐 정형외과적인 인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인대는 관절 부위에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을 말하는 거고, 치주인대는 말 그대로 치아 뿌리와 잇몸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그리고 이 치주인대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 그리고 치아 뿌리를 둘러싼 배각질을 만드는 세포, 치주인대를 만들 수 있는 세포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아 주위에는 중요한 조직들이 많은데 애초에 왜 염증이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치주염은 흔히 치태라고 말하는 세균막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치태라고 하는 것은 치매 단백질 성분과 입안에 이제 구강 세균들이 엉켜 붙어서 물때처럼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태에 점점 세균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복잡해지면서 병원성 환경을 조성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때처럼 달라붙는다는 말은 하수구나 어항 이런 데 생기는 물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이런 얇은 막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 주는 게 핵심인데,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치태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신 것이 기본이고요. 이거는 국내 대학병원들이나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다는 건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치주염이 심하면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항생제는 치태 안까지 침투하기가 힘들어서 항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는 치석은 치태들이 돌처럼 쌓여서 굳은 건데, 근데 이 치석은 표면 자체도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치석들이 달라붙기가 좋거든요. 양치질을 하실 때도 치아를 매끈매끈하게 잘 양치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치석은 굉장히 표면이 까칠하기 때문에 그 위에 치태가 잘 조성이 될 수 있어서 치석은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스케일링 이후에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잇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링을 잇몸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노란색 부위가 주로 저희가 잇몸 위에 붙게 되는 치석이고, 까맣게 보이는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은 잇몸 안에 생기는 치석의 색깔입니다. 스케일링으로도 제거가 안 되는 치석이 있으면 잇몸 안으로 들어가서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잇몸이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잇몸이라는 것은 잇몸뼈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포장지 같은 건데요. 포장이 잘 안 됐나요? 그런데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뼈가 많이 녹게 되고, 잇몸뼈가 많이 녹은 부위에 치주낭이라는 주머니가 생기면서 단단하게 붙어있던 잇몸이 붓고 들뜨게 됩니다. 이 주머니라는 것이 생기면은 그쪽으로 음식물도 더 쉽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치석이나 치태가 그 안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스케일링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 치료처럼 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긁어내야 된다.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은 기본적으로 매우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제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잇몸 수술을 하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치주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안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회 건강보험으로 뭐 2만 원 이하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1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환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혜택인 것 같고요. 미국에 사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한번 하는데 한 6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잇몸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해도 입안에 세균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케일링 혹은 잇몸 치료 후에 3에서 6개월 뒤에 치료 전 세균의 비율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치주가 건강하시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6개월 내지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피우거나 아니면 당뇨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점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치주염도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염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흡연을 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치주가 안 좋은 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주기로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관리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결국에 발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하셨다 치더라도 기존에 치주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염증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치주염은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도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 전 국민이 치주병에서 좀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치과왕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